안녕하세요. 책플랑이루입니다. 오늘은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실패를 절대로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는다. 온종일 좋은 일만 생기는 완벽한 하루가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고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게 되는 날도 있다. 그런 날은 자신을 탓하고 우울해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리게 된다. 하지만 오늘이 어떤 하루였든 몇 시간 후면 반드시 내일이 찾아온다. 내일도 실패한 하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매일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절대로 그 실패를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날의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그날 안에 해소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집에 돌아오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에 앉는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좋았던 일은 거울 보기 행동으로 실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며 왜 이런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한다. 원인을 찾았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해결책을 생각한다. 해결책을 찾았다면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시뮬레이션 해본다. 오늘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개선된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 아쉬웠던 결과를 이끈 행동에 대해 명확히 드러나면서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게 된다. 그러면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등 뇌의 사용법을 가르친 오다 젠고에 져서 머리가 좋은 사람의 뇌 사용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복습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타이밍이 있다. 바로 수업 직후다. 수업 시간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바로 복습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 물어봐야 한다.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복습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후회되는 순간, 실수를 저지른 순간 등 원치 않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아쉬움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하고 저녁 내내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일 역시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 되도록이면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하루를 되돌아보며 앞서 소개한 것처럼 실수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나서는 실수나 문제는 깨끗하게 잃어버린다. 자신을 탓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싫은 경험을 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강렬한 기억으로 남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애써 시뮬레이션을 통해 좋은 결과로 유도했더라도 이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잠자리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잠자리에 가지고 가면 부정적인 잠재의식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날 때도 힘들 뿐 아니라 부정적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고 주변에 피해를 주게 되며 전날에 이어 거듭된 실패로 신뢰까지 잃게 된다.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행동을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실수나 문제는 잊어버려야 한다. 분노의 감정 내버려두기. 당신은 화가 난 적이 있는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도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저명한 사람 중에는 부정적인 감정은 갖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다.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분노는 매우 까다로운 존재다. 분노의 감정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이 호르몬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 과다 분비되면 제어 불능 상태가 된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충돌해 문제를 일으키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속으로 품고 있다가 사소한 일에서 짜증을 폭발시킬 수 있다. 분노 탓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본래의 나를 잃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이 뛰어났다.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만나도 화를 내지 않고 불쾌한 기분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내 눈에는 너무나 신기할 정도여서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하는지 한 경영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분노의 감정 내버려 두기 선언을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나는 다음과 같이 분노의 감정을 내버려 둔다. 내게 일어난 일은 전부 하늘의 뜻이라고 여긴다. 일단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확인한다. 처음에는 말로 자신에게 알려준다. 일어난 일,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라고 냉정하게 바라본 다음, 그래,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 라고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하면 끝이다. 이것을 흘려보낸다. 라고 표현한다. 이때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돼. 라거나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야. 같은 쓸데없는 해석은 하지 않는다. 그저 일어난 일만 본다. 어떤 결과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다른 의견이 있어도 부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며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것이 좋은 결과를 이끈다. 분노의 감정을 내버려 두는 이 행동은 아침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주변이 시끄럽거나 정신없는 곳에서는 잡념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분노의 감정이 강하면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밤에 조용히 보낼 수 있다면 아침 행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천하기를 추천한다. 분노의 감정이 생긴 밤에 일단 한번 실천해서 중화해두면 아침 행동에서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나답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일이 잘 풀린다. 분노의 감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이 행동을 실천해 마음을 청소해보자. 샤워를 저녁 식사 전에 해야 하는 이유. 당신은 저녁 식사 전에 목욕을 하는 편인가? 아니면 저녁 식사 후에 하는 편인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꽤 중요한 부분이다. 내 주변에 자기 삶을 잘 가꾸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들어와 식사 전에 목욕을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샤워가 아니라 욕조에 몸을 담근다. 서둘러 목욕을 함으로써 몸을 휴식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다.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일을 하는 공적 장소에 있으면 무의식 중에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긴장하면 몸이 굳는 것도 그 때문인데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이라 대개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 힘을 빼지 않고 휴식 시간에 들어가면 속에 있는 진짜 피로는 풀 수 없다. 피로가 풀려야 우리 몸이 갖고 있던 본래의 감각이 되돌아와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효과도 높아진다.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중요한 시간으로 피로 회복 말고도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1인 미래회의, 1인 전략회의다. 1인 미래회의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혼자서 생각하는 회의를 말한다. 그리고 1인 전략회의란 이상적인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만약 현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해결책을 혼자서 모색하는 회의를 말한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기고 기분 좋은 향이 욕실 안에 퍼지면 회의 준비는 끝난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몸을 담그고 1인 미래회의, 1인 전략회의를 시작한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상태에서 일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생각한다. 모든 치장을 버리고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 되면 편안하게 마음속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발상과 감정이 생기고 멋진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와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떠오른다. 떠올린 생각을 머릿속에 확실히 새기면 회의는 끝이 난다.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현실과 이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미래에 대한 발상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생각해야 한다. 다만 욕조에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몸이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휴식 상태에서 하는 미래회의, 전략회의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꼭 실천해 보길 바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는 총 4회에 걸쳐서 업로드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